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술값도 오릅니다. 오비맥주가 일부 제품을 평균 6.9% 인상하겠다고 알린 건데 호프집에서 즐기는 생맥주의 납품가는 일부 도매상을 거쳐 30%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주 한 잔이 고민되는 건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주류 도매업체가 호프집 등에 보낸 가격 인상 통지문입니다. 카스부터 한맥, 오비맥주 등 이번에 인상되는 맥주들의 인상폭이 빼곡한데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이 주로 찾는 2만 ml 생맥주 한 통이 12,000원이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게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이전까지 납품가가 약 39,000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한 번에 30%가 넘게 값이 오른 겁니다. 여기에 도매상은 오비 측의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11일 이후부터나 인상된 가격으로 맥주를 출고하겠다고 합니다. 주류사에서는 6%, 7% 올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 유통마진사들에서 또 추가로 인상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당장 오늘부터 생맥주 한 잔 값을 올리자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우리 가게는 올렸는데 여 가게는 안 올리면 또 괜히 눈치 싸움 되거든요. 이게 별로는 이 정도 올랐으면 올릴 수밖에 없는. 오비맥주는 도매점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인상 이후에도 생맥주는 여전히 밀리리터당 병맥주에 비해 23% 이상 가격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 도매업계 등을 상대로 맥주 가격 통제와 거래처 나눠먹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수원 부동산 임대인 부부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 부부가 보유한 건물이 최소 5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자가 1,000세대, 피해액도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에 있는 7층짜리 빌라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 씨 부부 소유 건물입니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 결과 정 씨 부부는 수원, 화성, 용인 일대에 50개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7개 건물에 670여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추가 확인 작업이 이어질 경우 1,000세대를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들 주택은 사실상 깡통주택이나 다름없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전세인 분들은 1억 정도고 이제 다른 분들은 1억 5천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연일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하루 새 52여 건이 늘어 300건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 수원 지역에 집중됐는데 정치 소유 법인이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어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0여 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기 남부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수원 남부서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경기도는 13일과 14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상담과 지원 대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혔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밀수 조직원은 물론 일반 여행객도 이 단속 대상인 줄 모르고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나 화물에 대한 검사 비율은 2%도 되지 않지만 확인되는 마약의 양 많다고 합니다. 나경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무 도마를 반으로 갈라보니 한가운데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각설탕이나 수족관 자갈, 시리얼 사이에 마약을 넣어 국내로 반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 조직은 점차 치밀한 방법으로 세간의 보안 검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문제는 휴대하거나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 무작위 검색이 이뤄지기 때문에 100% 걸러내기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반 화물을 직접 확인하는 통관 검사율은 2%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물품 100개 중 2개도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부터는 검사율이 1%대에 그쳤습니다. 마약 검출 비중이 더 높은 특송화물 검사율도 1%대. 일반 화물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낮은 검사율에도 확인되는 마약의 양은 엄청납니다. 특히 신종 마약 반입은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지난해엔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운 마약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의 신흥시장이다? 그렇게 안 되려면 사후 단속보다 사전 단속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이 통관 검사를 장비와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관세청은 마약 유입 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에 대해 100%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엄청난 물동량을 현재 인력과 장비로 모두 검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간에 단속된 마약류 출발국은 미국이 가장 많고 태국, 베트남, 중국 등의 순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결입니다. 지난주 강원도 정선에서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단속교원 사무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유가족은 정선군이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선군은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조립식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정선군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적재 용량인 12.5톤의 2배에 달하는 21톤의 석회석을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한 과적 탓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유가족은 과정 여부를 떠나 도로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먼저 해당 도로의 경사도가 13.9%인데 과속 방지턱의 높이가 낮고 이마저도 색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가 통행할 수 없는 도로지만 안내 표지판만 덩그러니 있어 사실상 제재가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계속된 민원에도 정선군은 꿈쩍하지 않았다고 성토합니다. 아무리 공무지, 무기계약지, 하이지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그 안전에 소홀히 하고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 정선군은 관련 민원은 전혀 없었고 해당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다 보니 통행량이 적어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부터 계속 이용해 오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했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희도 그거를 옮겼겠죠. 인근 주민들의 얘기는 정선군의 해명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요, 차량 통행 많아요. 여기 쪽으로 땡크로리 차들도 많이 다니고 25톤 앞사발이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민원을 몇 번 넘게 넣었어요. 20, 30대 젊은 직원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방지책 마련 이전에 진실공방으로 비화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병원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했는데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직무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이 핵심입니다. 이번 파업에 필수 의료 인력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장기화될 경우 환자 불편이 예상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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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참여 인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소속 3,80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이 요구 조건입니다.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직무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이 핵심입니다. 서울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인력과 임금을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마저 충원하지 못하고 매번 인력 부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응급센터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하고 1000여 명씩 돌아가며 파업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당장의 진료 차질은 없겠지만 파업 참여자들이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이라는 점에서 장기화 때는 검사 등 업무 처리 시간 등이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경북대병원도 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 성과급제 도입 중단과 인력 충원,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올해 정부 가이드라인인 공공기관 총액의 1.7% 인상은 지난해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환자 불편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오는 26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울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도 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